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오래된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놀랍게도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엄청난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이게 한 2, 3천 년 전 아테네에서 두 라이벌 철학을 탄생시킨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딜레마이기도 하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좋은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 그냥 마음 편하게 살까? 아니면 그래도 맡은 건 다 해야지.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 두 학파의 아주 오래된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학들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모든 건 한 시대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었죠. 그의 정복으로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그 큰 틀을 잃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생존 방식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철학의 초점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건강이나 부 같은 외적인 좋음이 좋은 삶에 꼭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이런 것들은 순전히 운에 달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행복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달려있다? 이건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그냥 냉혹한 현실 진단일 뿐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에피쿠로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테네 성벽 바로 바깥에다가 정원이라고 불리는 좀 사적인 학교를 세웠어요. 그의 핵심 전략은 뭐였냐면 철학을 영혼의 약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하나씩 아주 정밀하게 덜어내는 것, 이게 그의 해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치나 향락, 막 파티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진짜 쾌락은 바로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하나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였죠. 더 많은 짜릿함을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을 줄여서 얻는 그런 안정적인 평화, 바로 그거였던 거죠. 에피쿠로스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욕망을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그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이 3번,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욕망을 마치 1번, 꼭 필요한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온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명예나 지위에 대한 갈망을 마치 배고픔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 테트라파르마코스라고 불리죠. 이성을 무기 삼아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의 원천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정신적인 약이었던 거예요. 여기 각각이 정말 강력한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이벌인 스토아 학파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창시자인 제노는 원래 상인이었는데 난파사고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런 그가 아테네의 공공장소, 그러니까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채색된 주랑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사적인 정원과는 완전히 반대죠. 이건 세상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철학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의 해법은 정말 급진적이었어요. 그건 바로 좋음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거였죠. 그들이 말하는 유일하게 참된 좋음은 뭐냐? 오직 당신의 인격과 판단뿐이다. 그리고 이건 그 누구도 어떤 외부의 힘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가치를 딱 둘로 나눕니다. 건강이나 부 같은 것들요? 이건 선호되지만 무관한 것들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추구할 수는 있어요. 건강하면 좋고 돈 많으면 좋죠. 하지만 거기에 당신의 행복 자체를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언제든지 내 통제 밖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스토아 학파의 감정 이론도 정말 혁명적인데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분노는 외부에서 갑자기 덮쳐오는 어떤 힘 같은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당신이 내린 판단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즉, 내가 저건 끔찍한 일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판단을 바로잡으면 감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학파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각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에피쿠로스의 해법은 아주 깔끔해요. 바로 덜어내기죠. 죽음은 경험의 소멸일 뿐이다. 내가 경험할 주체가 사라지는데 도대체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내가 있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으면 내가 없는데 둘은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는 아주 명쾌한 주장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의 해법은 재정의와 수용입니다. 죽음은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 거대하고 이성적인 우주 질서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저항하는 건 자연의 섭리 자체에 저항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죽음을 나쁜 것으로 재정의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학파의 핵심 차이점을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적인 공간인 정원으로 물러나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공공장소인 주랑에 서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가치를 재정의함으로써 미덕을 목표로 삼죠. 정원이냐, 주랑이냐, 덜어낼 것이냐, 재정의할 것이냐. 딱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지들이에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뉴스를 끄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겠다. 이건 에피쿠로스적인 정원의 길이죠. 반면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맡은 의무니까 끝까지 해야지. 이건 스토아적인 주랑의 길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고대의 철학적 논쟁을 매일같이 몸으로 재현하고 있는 삶이에요. 결국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랑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이 오래된 철학적 탐구는 결국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